브리핑을 보니까 상당히 그 실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좀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일반 국민들께서는 좀 이해하시기가 좀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좀 잘 설명드리도록 하고 아브레오 대표, 액트지오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아주 그 멘트를 이런 멘트를 집어넣더라고요. 이 동해 지역이 매우 석유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국 석유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네. 있다. 이런 멘트를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게 확 들어오셨나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그 동해 심해저 이쪽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그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외국 석유 관련 기업들이 이런 정도로 석유의 부족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보면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고 생각이 됐는데 예. 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트랙 뭐 이런 좀 전문적인 내용을 했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이거 좀 이해해서 할지 말지를 고민하실 텐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반암이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통역사가 좀 통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 기반암이 아니고 근원암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셨는데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 트랩 이 네 가지 조건이 석유 개발의 석유 탐사의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근원암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가 만들어지는 암석을 근원암이라고 해요. 석유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석유가 생성되는 암석을 근원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석유라는 것은 옛날에 살았던 동물이나 식물들의 유해가 땅 속에 묻히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놈이 석유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동식물의 유해, 그 유기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기물질이 풍부한 암석을 근원암이라고 하고 이런 근원암이 지하 깊은 곳으로 가면서 열과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런 유기물질들이 석유로 바뀌어가지고 그놈이 생성해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암석을 통틀어서 이제 근원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원암에서 빠져나온 그 석유는 압력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가 어느 공간이 있으면은 그걸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공간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암석입니다. 그래서 암석 속에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를 저류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암, 예. 능력이 있는 암석을 저류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덮개암이라는 것은 이 저류가 돼 있던 석유가 계속 압력을 받으면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못 빠져나가게 되도록 딱 막고 있는 암석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덮개암이고. 그렇죠. 그게 덮개암이고 이게 평평한 그런 데에서는 잘 이렇게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릇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구조가 있으면은 거기에 아주 잘 모이게 되겠죠. 그릇을 덮어놓은 같은. 예. 그래서 그 네 가지 요소가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구조들을 트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석유가 저장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구조를 발견을 했을 경우에 거기다가 시추를 한번 해봐서 석유가 있나 없나를 확인할 그런 작업들을 석유 탐사 작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브레우 대표도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요소가 다 있다. 그러니까 석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두 가지 높은 확률을 부르는 두 가지 또 조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이미 이곳은 동해 그 심해가스정 같은 경우는 이미 시추가 된 적이 있었다. 예. 그래서 실패를 했었다. 예. 그래서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 앞으로 정말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를 더 아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하나는 탄성적인 품질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이 두 가지가 저는
좀 또 어려웠어요. 이해하기가. 이미 실패한 곳인데 왜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아브레오 대표가 아까 한 얘기 중에 기존에 세 개의 시추공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시추공은 트랩이 없어서 실패를 한 거고 두 번째 시추공은 여러 가지 네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CO2였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런 그 네 가지 조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세 번째 시추공을 뚫었는데 시추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고압대를 만나서 저류층, 목표층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교훈을 삼아 가지고 다음에 어느 지역에 시추를 하려고 할 때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다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시킨 다음에 시추를 계획을 하고 시추를 해봐야 더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궁금한 점은 먼저 시추를 했던 회사 같은 경우도 뭐 명성이 낮은 신생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그곳에서 실패를 해서 장래성이 없다고 떠났다고 한다면 그걸 다시 들여다보는 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교수님 말씀은 아니다. 오히려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 그 석유업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패한 곳에서 유전이 그렇죠. 나오는 경우가요? 예, 그렇습니다. 탐사 개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탐사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지역에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구조가 있어서 그거를 시추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철수를 한다. 그래서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기업이 와가지고 옛날에 이 사람들이 시추를 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또 다른 지역을 한번 탐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추를 하면은 해가지고 성공할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실제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레오 박사가 얘기를 했던 뭐 가이아나의 무슨 뭐 리자 구조도 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주로 그 대륙붕에서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그런 구조들을 찾아갖고 시추를 해서 성공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주 깊은 심해에서 어떤 새로운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는 베이슨 플로아 팬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지만은 그런 새로운 탐사 개념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는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탐사 개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패 경험이 오히려 이미 가능성이 없는 장래성이 없다라고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경험으로부터 더 많은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더 높은 가능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점은 다른 곳과 다르게 우리 동해에 있는 그 심해 가스정 같은 경우는 탄성적인 품질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탄성적인 품질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석유가 있는 형태를 보면은 암석 속에 석유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물도 들어가 있고 가스도 들어가 있고 석유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층에 소위 말해서 물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탄성파라는 건 음파예요. 그래서 음파를 보내보면은 음파가 닿아서 반사돼 갖고 돌아오는 거 그 형태를 보면은 여기가 가스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AVO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성 특성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지시자죠. 그 석유 또는 가스가 이런 구조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좋은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저희 같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했을 때는 여기에 파기 전이지만
팠을 때 석유나 가스가 많이 있을 걸로 되는 힌트들이 좀 많다. 그렇죠. 다른 곳보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그게 뭐 석유다, 물이다, 뭐 가스다 이게 아니고 물성이 다른 석유인지 가스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물성이 다른 그런 불연속적인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를 지시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은 곳일수록 실제 팠을 때 뭐가 말이 나올 그런 확률이 높은가 보네요. 그렇죠. AVO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타입 1, 타입 2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석유가 있을 직접적인 증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뭐 증거지. 그런 비슷한 거를 보고 시출했는데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100% 믿지는 못합니다. 예. 그럼 일단 오늘 브리핑 주요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그 석유나 가스가 있을 걸로 보이는 그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요소가 다 있고 거기다 더해서 그 전에 실패했던 경험들도 있고 그리고 탄성적인 어떤 신호들도 좋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파볼만 하다라는 게 이제 아브레우 대표의 그 기자회견의 어떤 요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이걸 보셨을 때 교수님도 동의가 되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좀 반론도 좀 생각이 드셨나요?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관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그 전문가들의 해석은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레오 대표 같은 전문가가 한 거나 또 우리 그 국내에서 전문가들이 몇 번 그 검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검증을 한 거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거의 비슷비슷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걸 교차 검증을 했다고 뭐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뭐 상당히 주관적이지만은 어느 정도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일치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교차 검증의 결과 오늘 이제 그 브리핑에서도 그 아브레우 대표가 20% 정도로 본다. 근데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일단 맞는 건가요? 아까 그 말씀드린 네 가지 그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점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류함은 몇 점, 그 뭐 근원함은 몇 점, 뭐 트랩은 몇 점 해갖고 거기다 또 가중치를 둬가지고 점수를 합계하니까 그게 20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100점에.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면 그거는 시추하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00점 만점에 0점이면 시추해봤자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게 그 20% 정도는 성공 확률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5개 공뚫으면 하나는 성공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20%의 확률이 있는데 80%의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또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이 브리핑 이후에 기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어떤 멋진 어떤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집에 있다 보니까 이거 약간 페이퍼 컴퍼니 아니야? 이거 정책 없는 컴퍼니 아니야? 정책 없는 회사 아니야? 이런 좀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어떤 가정집을 사무실로 두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막 몇 천억, 몇 조 원 단위 그런 규모의 이런 컨설팅을 맡는 게 조금 이 업계에서는 일반적일 수가 있나요? 그런 소규모 업계가 이런 그 컨설팅을 맡는 게 맞냐 틀리냐 그 우리 업계에서는 석유 업계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그 컨설팅 컴퍼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문을 해주는 그런 회사를 컨설팅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생겼냐면은 지금 그 아브레우 대표의 그 이력을 보면은 이 사람이 브라질 태생이에요. 그리고 그 브라질의 국영석유 회사인 페트로브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경력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어떤 연유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엑산 모빌이라는 아주 거대 석유 기업으로 옮기게 돼요. 거기서 이제 뭐 한
뭐 30몇 년을 근무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경력 관리를 잘한 거죠. 그런 정도면은. 그래갖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돼서 이 사람이 은퇴를 한 다음에 뭐를 했냐면은 조그만 이런 컨설팅 컴퍼니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네. 그런 컨설팅 컴퍼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엑산 모빌과 같은 그런 회사 주변에서 있으면서 그 아웃소싱, 그 외주를 받아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SBS에서도 100% 제작을 다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주를 좀 주시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큰 석유 관련 기업에서 조그맣게 그 특화된 서비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그러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컨설팅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는 석유 산업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일이에요.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결과를 의심할 만한 근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럴 거로 저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그 국내 전문가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새로운 컨설팅 컴퍼니 또는 새로운 전문가가 보더라도 그렇게 큰 편차는 안 생길 겁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시추를 탐사를 해야죠. 시추 탐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조를 시추를 해봐가지고 그 안에 정말 석유가 있느냐, 아니면 물만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석유 반, 가스 반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그 양은 얼마 정도냐, 이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그 아브레우 대표의 얘기로는 7개의 그런 유망 구조가 있는 걸로 지금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7개를 다 뚫을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서 뭐 2개를 뚫을 것이냐, 아니면 3개를 뚫을 것이냐, 이제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걸 잘 세워가지고 시추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위험을 좀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80%의 그 위험이 있는데 나 혼자 돈을 대 가지고 그거를 시추를 하는 것보다 그러면 80%라는 건 나한테 내가 온전히 덮었어야 될 그 위험 요소 아닙니까? 비용적인 그렇죠.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그거를 2사람이 나누거나 5사람이 나누면은 그 위험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비용적인 면에서 분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위험 관리라고 해요. 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80%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이 그 동해 프로젝트를 시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석유공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를 위해서 외국의 석유 관련 기업들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위험을 분산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레오 대표가 모두 발언 끝부분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외국 석유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위험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석유공사 단독으로 이거를 시추해서는 안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이 업계를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에도 뭐 석유공사도 시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다 그 사업을 맡아버리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부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긍정적인 건가요? 우리 석유 업계에서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나라든지 그 국영 석유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석유공사가 국영석유 회사예요. 그러면 그 국영석유 회사가 자기 영토 내에서 석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시추를 하겠다. 그러면 100% 돈을 내고 시추를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이렇게 그 광구가 있으니 이 광구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이 광구를 평가를 하고 너희들이 돈 내고 너희들이 시추를 해. 탐사를 해. 그리고 실패하면은 그냥 철수하고
거기서 성공을 하면은 석유가 나왔으니까 그 석유의 60 내지 70%는 국영석유 회사가 갖고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지분 참여 회사가 나눠 가져.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석유공사는 우리나라 영토에 시출을 하는데 우리가 100% 돈을 내고 시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석유공사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탄탄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시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외국의 석유 회사들을 좀 끌어들여다가 지분 참여를 시키고 그 사람들 보고 돈을 내라 그래서 시추를 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인창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명예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